65세 김영자 씨, 20년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분식집 사장. 오늘은 딸 정은이의 상견례 날. 드디어 행복한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때, 그, 정은 씨, 어머님은 제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재혼한 적 없습니다. 연기 없는 굴뚝이 어디 있나요?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20년간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분, 지난주에 호텔에서 빨간 원피스 입으신 분이랑 손잡고 뭐라고요? 진짜 거짓말쟁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모든 것이 뒤바뀐 완전히 다른 결말이.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 한 줄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했던 봄날, 그러나 충남 대전의 작은 골목길, 영잔의 분식에서는 오늘도 김영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5살의 영자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딸 정은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나선 영자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재료를 골랐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이 들떠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영자의 들뜬 기분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영자야, 오늘 정은이 상견례라며? 얼마나 떨리니? 그러게 말이에요. 제 마음이 정은이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이런 설렘이 낯설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죠. 가게로 돌아온 영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아침을 먹으며 영자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얼굴이 꽃이 피었네요. 정은이 복 타고났어요.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예쁘잖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자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딸 정은이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의 모습, 분식집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 그림,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적힌 글씨들.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긴 했지만 영자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죠.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영자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뒤 홀로 정은이를 키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정은이 학교 행사 때마다 아버지 역할까지 해내려 애썼던 날들. 학부모 모임에 혼자 나갈 때의 서글픔, 정은이가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을 때의 당황스러움. 때로는 울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딸만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습니다. 정은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하며 가게 문을 닫기도 했고 학원비를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정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정은이는 착실한 34살 은행원으로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자립하고 이제는 좋은 사람까지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영자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죠. 정은이가 첫 월급을 받아서 영자에게 선물해준 목걸이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위 민수는 성실한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정은이와 만난 지 2년이 되어가는 동안 영자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거든요.
명절이나 영자 생일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안부를 묻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엄마, 민수가 정말 착해요.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정은이의 말처럼 민수는 영자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가끔 분식집에 들러서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영자의 마음도 절로 흐뭇해졌죠. 오후가 되자 영자는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오늘만큼은 이해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옷장에서 몇 년 전 정은이가 사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재킷에 크림색 블라우스, 정은이가 엄마한테 잘 어울린다며 골라준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를 다듬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은이 시집만 잘 보내면 내 인생도 좀 쉬어가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20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정말 어깨가 가벼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영자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혹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혼한 여자 혼자서 딸을 키운 분식집 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딸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정은이가 이렇게 성장한 것만 봐도 자신이 얼마나 잘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영자는 한 번 더 옷매를 다듬었습니다. 정은이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정은이의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엄마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정은아. 긴장돼서 일찍 나왔어. 너는 어떠니? 저도 떨려요. 그런데 괜찮을 거예요. 민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모녀는 손을 잡고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잘 되어서 정은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었거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자는 상대방 가족들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민수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민수의 형부라고 소개받은 박철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은이 어머니 김영자입니다. 영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철수는 사업가답게 번듯한 외모와 말투를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영자의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영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서로의 자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민수 어머니는 정은이를 칭찬하며 빨리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 민수 아버지도 좋은 딸을 키우셨네요라며 영자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영자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좋은 분들이네. 정은이가 정말 복이 있어. 대화가 이어지면서 결혼 준비 얘기, 신혼집 얘기, 예식장 예약 얘기 등이 오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영자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정은이의 결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도 영자에게 어머님, 정은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믿고 딸을 맡길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이런 마음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철수가 갑자기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죠. 그 정은 씨 어머님은 제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대화가 멈춰버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신은 이혼 후 한 번도 재혼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요. 민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던데요. 분식집 하시는 분이 제가 하셨다고. 박철수의 말에 정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죠. 형부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재혼하신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은 씨.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숨기시려고 하세요?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다니. 20년 동안 혼자서 정은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형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늘은 기쁜 날인데. 중요하지 않다고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혼은 양가 집안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런 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영자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토록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다니. 정은이를 위해 참아야 할까 아니면 당당히 해명해야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정은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님, 정말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왜 이러세요? 그때 민수 아버지가 박철수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철수야,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좋은 날에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하지만 박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말이라도 되는 듯 계속해서 영자를 몰아붙였죠. 아버님, 저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숨기는 게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건 다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영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숨기는 게 또 있다고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20년 동안 떳떳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매도하다니. 민수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혹시 정말... 아닙니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혼한 적 없습니다. 정은이 아버지와 이혼한 후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재혼한 적 없습니다. 그러자 박철수가 더욱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지어내서 했겠어요? 연기 없는 굴뚝이 어디 있나요? 소문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형부님, 정말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세요? 영자는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오늘은 정은이를 위한 날인데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차라리 자신이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 했지만 박철수의 태도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 같은 것도 다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숨길 수가 없거든요. 박철수의 말에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화를 내면 정은이만 더 곤란해질 것 같았죠.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회해 보시죠. 영자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어요. 민수가 박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부, 정말 그만하세요. 이상해요. 왜 이러세요? 뭐가 이상해? 나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거야.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이런 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죠. 아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상견례 자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린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는 거지? 정은이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그냥 가요. 이런 분들과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나가면 정말로 뭔가 숨길 게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정은이의 결혼에도 먹구름이 낄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 쪽에서 한 여성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민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안녕하세요. 그 여성은 호텔 직원인 듯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성의 시선이 박철수에게로 향하자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여성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지난주에 우리 호텔 스위트룸 예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그때랑 다르네요. 영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민수 부모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박철수가 당황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저분이 누구세요? 민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날 빨간 원피스 입으신 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순간 테이블 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철수에게 집중되었죠. 박철수는 급하게 일어서며 화장실로 가겠다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자신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철수야, 그 여자가 누구야? 토요일 밤에 호텔에 있었다고? 박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거래처 미팅이었어요. 사업상 만남이었다고요. 정말로요. 하지만 호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빨간 원피스 입으신 분이랑 정말 친밀해 보이셨어요.
로비에서 손도 잡고 계셨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민수 어머니가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손을 잡고 거래처 사람이랑 토요일 밤에 영자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그토록 매섭게 몰아붙이던 박철수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가 왜 그렇게 자신을 공격했는지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은이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님, 설마 정말로. 박철수가 급하게 해명하려 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그냥 회사 일로 만난 거라니까요. 사업 때문에. 회사 일을 토요일 밤에 호텔에서 해요. 민수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호텔 직원이 더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날 늦은 근무였는데 두 분이 엘리베이터 타실 때까지 봤어요. 정말 연인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스위트룸 키도 함께 받아가시고 민수 어머니가 손을 떨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수정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정은 박철수의 아내, 즉 민수의 누나였습니다. 영자도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죠. 박철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비열한 짓이었어요. 박철수는 계속해서 발뺌했습니다.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업상 만남이었어요. 요즘 여자 사업가들도 많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부, 그럼 그 사업가 이름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어떤 회사분인지, 무슨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지.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는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떳떳한 삶을 이렇게 더럽히려 했다니. 자신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영자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했다느니 숨기는 게 있다느니 하면서 정작 본인이 숨기고 있던 게 있었군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토요일 밤에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있으면서 저한테는 도덕성을 운운하시다니. 정말 뻔뻔하세요. 이런 걸 염치 없다고 하는 거죠. 영자의 말에 정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님,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민수 어머니가 박철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이게 진짜야? 정말 바람 피운 거야? 수정이 모르게. 박철수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정말 오해예요.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그때 호텔 직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분 명함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로비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약하신다고 하시던데. 같은 스위트룸으로요. 이 말에 박철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일어서며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당장 나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의 집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버님, 정말 오해예요. 오해?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이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우리 딸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거야? 영자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져야 했다니. 그리고 정은이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하다니. 정은이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엄마한테 상처드린 것 같아서. 괜찮다, 정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 민수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철수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듯 말을 이었죠. 그래도 제가 들은 얘기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저도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당장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죠? 정확히 누구 말인지 말해 보세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민수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철수야, 당장 나가지 못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창피하게. 호텔 직원도 이 상황이 민망했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드러난 상태였죠. 박철수가 마지못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 영자가 반문했습니다. 본인이 바람 피우는 게 사실이지, 제가 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박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중얼거리며 식당을 떠났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가 떠나고 나자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민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철수를 제대로 못 봤네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상처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오해였다고 해도 그 순간의 모욕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박철수가 떠나고 난 후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 씨. 민수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수정이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영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이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수정이라는 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정은이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형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수도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이 이런 일로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그때 식당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다른 손님들이 소음 때문에. 민수 아버지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시끄럽게 했나 보네요. 매니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다른 룸으로 옮겨드릴까요? 더 조용한 곳으로요. 민수 어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새로운 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영자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모욕감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새룸에 앉자마자 민수 어머니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면목이 없어요. 철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려고 했던 거죠. 민수 아버지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말 비겁한 짓이에요. 영자는 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나쁜 건 박철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만 이야기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은이와 민수 이야기를 하러 온 날이잖아요. 정은이가 고마운 듯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일 때문에 저희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형부가 잘못한 걸 가지고 너를 탓할 수는 없지. 민수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일로 아이들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더 잘 알게 됐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를 감싸주려고 하셨잖아요.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처음 뵙는 분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나요? 이때 웨이터가 들어와서 음료를 새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배려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민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필 그 호텔 직원이 나타나다니. 운명인가 봐요. 그러게요. 정은이도 말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안 나타났다면 엄마가 계속 오해받으셨을 텐데. 영자는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정말로 그 직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철수의 거짓말을 반박할 방법이 없었을 텐데요. 그 직원분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큰 도움이 됐네요. 민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죠. 영자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면 충격이 클 테니까요. 민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믿고 있던 남편이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알아야죠.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계속 속이고 사는 건 더 나쁜 거잖아요. 영자는 이 가족의 고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철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되다니. 일단 오늘은 우리 일에 집중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정 씨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이런 일로 기분 망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며 모두가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아무래도 아까만 한 분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민수 어머니가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당당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살아오셨거든요. 민수도 존경스럽게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배우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영자는 이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불쾌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박철수는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었나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모범적인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이에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나 봐요. 민수 아버지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이들의 실망감을 이해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영자가 말했습니다. 더 늦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정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불쾌한 일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영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결혼 이야기가 다시 오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박철수가 벌인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때 민수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수정아.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응, 엄마야. 지금 상견례 중인데. 뭐? 철수가? 영자와 정은이, 민수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이 뭔가 알아차린 걸까요? 잠깐만, 수정아. 엄마가 지금 전화 받기 어려워서. 민수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수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철수가 갑자기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상견례가 엉망이 됐다고, 정은이 엄마가 재혼했다는 게 들통났다고. 민수 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자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집에 가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니.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말이에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정은이 엄마가 숨긴 게 있어요? 수정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전혀 그런 게 아니여. 오히려 철수가. 그때 민수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저예요. 민수. 형부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민수야? 무슨 말이야? 철수가 왜 거짓말을 해? 누나, 지금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집에 가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수정은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형부가 다른 여자랑. 전화 너머로 수정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영자는 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철수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정아, 아빠야. 지금 집에 있어? 철수도 같이? 네, 아빠. 근데 철수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정은이 결혼을 반대해야 한다고. 절대 그런 말 듣지 마. 우리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기다려. 민수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철수가 집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수정 씨가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정은이도 불안해했습니다. 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데. 민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가서 정리해야겠어요. 수정이가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같이 가야 할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먼저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죠. 그런데 그때 영자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누가 가게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요? 사장님이 남자들이랑 어떻게 지냈다느니, 딸 결혼 때문에 거짓말했다느니,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영자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박철수가 자신의 동네까지 와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니. 정은이가 영자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철수가 우리 동네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네.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형부가 정말 너무하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민수 아버지도 화가 났습니다. 당장 가서 막아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다니. 영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하죠?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먼저 가볼게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동네 분들한테 해명을 해야겠어요. 정은이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민수가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형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민수 어머니가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자 씨.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괜찮아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모두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철수가 벌인 일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영자의 동네로 향하는 길,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런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다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은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네 분들은 엄마를 잘 아시잖아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다 설명드릴게요. 형부가 한 짓이니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영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들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동네에 도착하자 과연 분식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님, 단골 아주머니가 영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갔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사장님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느니, 딸 결혼 때문에 거짓말했다느니, 정말 황당한 소리였어요. 정은이가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때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영자는 동네 사람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말이에요. 단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분개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느니, 딸 결혼 때문에 거짓말했다느니, 그분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여러분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근처 상점 사장님이 나섰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당신을 모르나요? 20년 넘게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정은이 키우는 모습 다 봤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영자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영자 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정은이도 그렇게 바르게 키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 누구야? 영자 씨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 영자는 이웃들의 믿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군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 약혼자 민수입니다. 오늘 이런 일로 어머님께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정은이 약혼자구나. 참 잘생겼네. 정은이 복 타고났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제 형부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잘못을 숨기려고 어머님을 이용한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데? 궁금해하는 주민에게 정은이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형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랑 호텔에서 만나고 있던 걸 들켰거든요. 그걸 숨기려고 우리 엄마한테 누명을 씌운 거죠. 정말 비열한 짓이에요.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자기가 바람 피우고는 남 탓이야? 영자 씨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정말 못된 놈이네. 그런 놈이 무슨 면목으로 여기까지 와서 헛소문을 퍼뜨려? 영자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졌으니 된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 사람 차 번호 적어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녹음도 했어요.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녹음까지 하셨어요? 네,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녹음했거든요. 나중에 문제되면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수가 경비 아저씨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했네요. 동네 부인들이 영자를 둘러싸고 위로했습니다. 영자야, 마음 상하지 마.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그런 나쁜 놈한테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바보야? 20년 넘게 봐온 사람을 모르겠어? 영자 씨만큼 착한 사람 없어. 영자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요. 어려울 때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정은이도 감동받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평소에 여러분한테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겠어요. 그때 분식집 단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정은아, 결혼 축하한다. 그런데 그 형부라는 사람은 결혼식에 절대 안 와야겠구나. 그런 놈이 와서 뭘 해?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집안에서 큰일이 날 테니까요. 누나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영자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로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이웃분들이 계셔서 제가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어요. 상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나서야죠. 더구나 영자씨같이 좋은 사람을 괴롭히는 건 절대 못 봐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영자씨가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은이도 그렇게 바르게 키우고. 그 나쁜 놈 다시 오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전해줘.
영자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내가 뭘 잘못했니? 나쁜 건 그 형부지. 너까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는 좋은 사람 같은데. 정은이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가 이겨낸 거야. 진실이 밝혀졌잖아. 영자는 딸과 사위가 될 민수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부인들이 하나둘 흩어지면서 마지막 당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결혼 준비 잘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 정은이 예쁘게 시집 보내자. 우리 동네 자랑이야. 그 나쁜 놈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좋은 일만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영자와 정은이, 민수만 조용히 남았습니다. 분식집 앞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영자가 깊게 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네. 하지만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야. 정은이가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긴 거죠? 진실이 이긴 거잖아요. 민수도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평소 행실이 오늘을 구했네요. 동네 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가 놀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런 곳까지.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수 아버지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영자는 두 분을 가게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수정 씨가?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모든 걸 수정이한테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영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정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철수를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요. 영자는 수정이 겪고 있을 고통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을 텐데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셨나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정이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수 일은 이미 집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다는 게? 민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를 완전히 우리 가족에서 제명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행사에는 절대 참석 못하게 했고 수정이 이혼 절차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민수 어머니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께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미 사과는 충분히 받았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철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영자 씨께 그런 모욕을 당하게 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이와 민수 결혼,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식 비용도 저희가 모두 부담하고 신혼집도 준비해 드릴게요.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에요. 민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영자 씨께 상처 드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영자는 이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민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영자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철수는 이제 그만하세요. 영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 정은이가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민수 부모님이 일어서서 정은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은아, 우리가 너희 엄마께 사과하러 왔다. 민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수정 언니는 어떠세요? 민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 가 있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은이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은 어떻게 하죠? 민수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물론 진행해야지. 이런 일로 너희들까지 피해 볼 순 없어. 그때 민수도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여기 어떻게? 민수야, 우리가 영자 씨께 사과하러 왔다. 민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영자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만 보면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말이에요. 민수 어머니가 감동했습니다. 영자 씨가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고마워요. 그럼 결혼 날짜를 정해볼까요? 영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도 덜었으니까.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음 달 중순쯤 어떨까요? 정은이도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민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식장 예약부터 해볼게. 좋은 곳으로 알아보자. 영자는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바뀐 것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정 씨도 결혼식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정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올 거야. 동생 결혼식인데 안 올 리가 없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정리될 거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나한테는 제가 직접 부탁드려 볼게요. 꼭 와달라고. 영자는 이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된 기념으로요. 민수 부모님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2달 후 드디어 정은이와 민수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한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은이가 잠에서 깨어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은아. 오늘이 너의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엄마가 설레서 잠이 안 왔어. 꿈에서도 결혼식 생각만 했네. 영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은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뭘 무서워해. 민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얼마나 널 아껴 하시는지 모르니? 영자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 근처 상점 사장님들, 정은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와주셨습니다. 영자는 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자야, 정은이 정말 예쁘다.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 단골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꽃 같아요. 상점 사장님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보상받는 날이네요. 또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온 정은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에 베일까지 쓴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영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나중에 결혼할 때 제일 예쁜 드레스 입을 거예요 라고 했던 정은이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번져요. 정은이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은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볼 줄 몰랐어. 정말 꿈 같다. 영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 가족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어머니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고, 민수 아버지도 정장을 단정하게 입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정도 함께 왔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동생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언니, 정은이가 반가워하며 수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정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듯 보였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행복하게 살아. 영자가 수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정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동생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어머님, 그때 일로 정말 죄송했어요. 제 남편이 그런 짓을 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수정 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영자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서 민수가 행복할 거예요. 정은이도 정말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 거네요. 부러워요. 민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네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날을 맞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영자는 혼주석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20년 전 정은이 아버지와 이혼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힘든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장보기, 밤늦은 일, 학부모 모임에 혼자 참석하던 날들, 정은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일들.
정은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영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홀로 걸어가는 정은이의 모습이 씩씩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정은아, 엄마가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영자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서 정은이에게 다가간 거예요. 정은아, 아빠가 없어서 혼자 걸어가기 힘들지?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될까? 민수 아버지가 정은이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정은이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민수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정은이를 보며 영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이런 마음씨 좋은 분들이 계시다니.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자는 계속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수가 정은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정은이가 민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 양가 부모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영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정은이가 영자를 향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사랑한다. 행복해라라고 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영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혼자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정은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봐요. 영자 씨 복이에요. 앞으로 편하게 사세요. 이제 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영자는 이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식이 모두 끝나고 정은이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모녀는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엄마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은이가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긴 뭘.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내가 내 인생의 전부였단다. 영자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조를 거예요. 그래, 자주 와. 그리고 민수한테 잘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더라. 알아요, 엄마.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민수도 다가와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은이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민수야.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민수 부모님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영자 씨, 이제 우리 진짜 사돈이네요.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요. 민수 어머니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나고 나자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욕은 사라져도 그날의 상처는 남는다. 하지만 용서도 사람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분식집에 도착한 영자는 가게 벽에 걸린 정은이의 어릴 적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은이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